샬롬 바라크.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개인의 채무를 진단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로는 채무 조정이 가능한데 자신의 채무를 10년 동안 매달 일정액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금융회사에 지은 카드빚, 대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며 개인에게 지은 사채 빚이나 담보로 되어 있는 아파트 대출 같은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되지 않는 채무는 따로 갚아 나가고 최근 6개월 이전에 받은 대출들을 포함한 금융권 채무들을 모두 통합하여 그 채무를 일정액을 동일하게 10년 동안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연체 단계에 따라서 세 단계의 과정이 있고 이 단계에 따라서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연체 전과 한 달 된 정도의 연체 기간인 분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독촉이 스톱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 이자 감면율이거나 약정 이자율 같은 것이 혜택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또 연체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있는 분들을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연체 이자의 감면율이 좀 더 많고 그래서 보통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연체를 하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달 이상 된 연체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단계는 원금도 어느 정도 감면의 혜택이 있고 이자의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달이라는 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독촉을 견디고 또 월급이 차압된다거나 하는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이 채무들은 이곳에 협약되어 있는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들이 주로 대상이며 어떤 채무가 해당되는지는 이곳에서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6개월 전에 받은 대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한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카드 대출,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것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해당될 수 있으니 6개월이 지나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곳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하고 예약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면 예약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 폐업 확인서 같은 것을 지참하여 안내에 따라서 정해진 예약일에 방문을 하여 30분 정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전체적인 채무액과 한 달에 얼마를 갚아나간다 하는 금액, 그리고 한 달을 지나면 또 혹시 세 달을 지나면 그러면 얼마까지 감면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담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장 급히 궁금한 게 있어서 예약 없이 가겠다 하시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로 찾아가시면 예약 없이는 5분 정도의 상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5분이라도 상담을 받고 다시 예약 날짜를 정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하니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10년 동안은 카드 사용이 금지가 되고
나의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직업이 있다는 증빙을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실 상환을 하지 않고 정해진 채무액을 다시 연체를 하게 되면 이 채무 조정 상태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을 하였던 이자가 나 원금이 탕감되었던 부분이 모두 복원되면서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의 수입으로 인한 얼마를 상환을 하고 얼마를 생활비로 써야 된다는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또한 채무조정이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의 과정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시 예약을 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원하는 날짜에 상담하실 수도 있고 전화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신 후에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모두 모아서 교육을 하고 개별 상담을 하는 곳도 있고 1대1로 개별 상담으로만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개인에 대한 개인 회생에 대한 상담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상담들은 모두 무료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어떤 제도에 도움을 받을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변호사가 필요 없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 회생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법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최저 생계에 해당된다거나 한부모 가정에 해당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임하여서 이 사건을 맡아서 변호하고 개시 결정까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오래되고 채권자 관계가 복잡하다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사 선임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법무사 비용 같은 경우에도 200~300만 원을 예상하셔야만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많은 액수를 선임료를 든다고 예상하셔야 하며 또 채권자 각자에게 보내는 송달료 같은 경우도 있어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또 선임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브로커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상에도 그러한 동영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본인의 채무를 60~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도 필요하고 그 기준 이하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 자신이 직업을 갖고 있어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월급을 받는 생활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아 알바를 한다거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에 규칙적으로 보여진 그 월급 내역이라든가 하는 것들 증빙 서류로 들어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구직을 중이라 하더라도 이 제도에 개인 회생 제도에 신청하면서 이 과정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직 활동을 하셔서 또 해당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내가 당장 일자리가 없다고 하여서 포기하지는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나의 월급이
예를 들어 250만 원이고 나는 2인 가구이다 할 경우 250만의 월급에서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인 207만 원가량을 빼고 43만 원가량을 3년 동안 변제하면 나의 모든 채무가 소멸되는 그러한 제도를 기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에서 얼마를 변제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이곳이 70%, 60%를 변제한다고 해서 개인 회생이 제일 좋은 제도 아니야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을 하게 되면 일정액만 갚으면 되지만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인데 만약에 200만 원만 빼고 300만 원을 매달 갚게 되면 오히려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두 제도의 차이를 본인이 숙지하고 계셔야만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 회생인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빚진 사채 같은 경우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한 빚, 비트코인으로 인한 빚, 사치성 생활로 인한 빚들이 물론 변제에 포함은 되지만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변제를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어떤 곳에 이 재산을 썼는가 하는 밝히는 과정들이 서류로 인해서 다 밝혀져야만 합니다. 또 카드를 많은 액수를 썼을 때 판사님이 소명을 해라 어디에 썼는지 하면 누구의 생활비로 썼다, 누구의 병원비로 썼다 하는 것들을 중간중간 재판 과정 중에 소명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소명해 나가면서 이 재판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그로부터 3년 동안 성실하게 갚고 나면 나의 신용이 회복이 되고 나의 모든 채무가 변제가 됩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있고 신용이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간도 짧고 탕감되는 액수도 많은 개인 회생을 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과정이 힘들고 또 독촉의 과정도 겪어야 된다는 것을 각오를 하셔야만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 회생애 같은 경우는 내가 재산이 없어도 나의 배우자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 재산을 2분의 1은 나의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채무에서 차감이 됩니다. 또한 나의 이름으로 들어있는 보험들, 그런 보험들을 해약했을 경우엔 얼마가 되겠다 하는 액수를 뽑아서 그것을 재산으로 삼습니다. 차량이나 전세금 같은 경우 또 대출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다 계산을 하여서 달달이 변제할 금액을 정하고 만일 기초생활비를 빼고도 넘친다 하면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책정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조율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좀 갖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제도를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또한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제도로서 나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모든 채무를 일시적으로 감가상각하여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이 있지만 그만큼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병이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증빙 서류가 필요하여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파산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5년이나 시간이 걸리면 면책의 기간을 거쳐서 또 다시 돈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파산 제도 또한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잘 알아보셔서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또한 법원을 통한 개인 회생과 파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선은 본인의 채무 상태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가 우선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시고 나는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다라는 것을 판단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제도 또한 이 과정이 힘들고 또 독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포기하시기보다는 더 이상 계속되는 돌려막기 그리고 지인들에게 빌리고 하면서 온 가정과 친척까지 빚더미 안에 낳는 그러한 불행을 끊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시다가 보면은 이 빚의 올무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또 다른 사이트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사이트는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나의 모든 계좌와 모든 카드, 금융정보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계좌로 자동 이체된 것들, 카드로 자동 납부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이트를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연체가 시작되면 카드 요금이나 대출금만 연체가 되어야 하는데 휴대폰이나 가스비, 전기세 같은 공과금이 연체가 되면 우리 가정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이 사이트를 통하여 해지를 하시든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계좌로 옮기시든지 하는 선처리 과정을 먼저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이곳에서 하시기 힘든 분들은 각자의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나 자동 납부된 것들을 다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연체를 한 달, 두 달 견디면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것들이 같이 섞여서 곤란을 겪는 일들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 정합 통합 관리 서비스 사이트도 더보기란에 넣어두겠습니다. 이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화번호나 법률구조공단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더보기란에 넣어두겠습니다. 또한 연체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독촉에 시달려야만이 이 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서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계속 돌려막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연체가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며 연체하는 독촉 전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도움되는 동영상들에 대한 바로가기 주소도 올려놓겠습니다. 모든 동영상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우리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과 회생할 수 있는 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어서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크.